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TSMC 특강 제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를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앞선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면 오늘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4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흥 계획은 JSM과 타이완 일본 동맹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야심찬 전략으로 타이완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흥 계획은 2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3,500억 엔을 투자하여 2027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는 4,500억 엔을 지원하며 TSMC 등이 대상입니다. 웨이퍼 소재 연구 개발에는 3,700억 엔을 투자하여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일본의 나노공정 기술 개발 계획은 도쿄대,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이화학연구소, IBM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NTT 등 8개 기업이 73억 엔을 출자하며 일본 정부는 700억 엔을 지원하여 2027년 2나노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기술 격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IDM 기술은 65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으며 UMC과 TSMC 같은 외국 기업이 최신 공정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제휴를 통해 기술 격차 해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부흥 계획의 과제는 기술 격차 극복입니다. 여러 세대를 건너뛰는 도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연구 개발과 제조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구성과의 실제 제조 적용이 필수적이며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투자액은 타이완 반도체 제조 회사 대비 부족합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와 숙련된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발달과 장비, 소재, 화학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이 이를 뒷받침하며 이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C 설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높은 임금 수준이 특징입니다. 반면 일본은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일본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비용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아 반도체 제조업의 강점은 문화적 요인과 기술적 숙련도에 있습니다. 성실성과 높은 노동윤리는 정밀 작업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24시간 가동 체제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입니다. TSMC의 해외 공장 비교에서 미국 공장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임금 수준, 경쟁 기업과의 인재 확보 경쟁이 특징입니다. 반면 일본의 JSM 공장은 상대적으로 쉬운 인력 확보와 적절한 임금 수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은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제조업에서 우수한 반면 일본은 우수한 장비와 소재를 제공합니다. 두 나라의 문화적 호환성은 공유된 비즈니스 가치에 기반한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시너지는 지정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어 안전하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TSMC의 성공은 일본에서 깊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이를 혁신의 모델로 인식합니다. TSMC가 일본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TSMC를 무척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경은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의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은 투자 확대와 기술 교류를 통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의 일본 내 투자가 증가하며 양국 간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JSM은 일본 정부로부터 3지 22억 엔을 지원받아 일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초기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8나노미터 공정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공장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대만과 일본의 동맹은 가속화된 기술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 격차 해소와 투자 확보가 과제입니다. 이 협력은 반도체 산업의 기회와 과제를 모두 해결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만과 일본의 전략적 협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강점을 결합하여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글로벌 시장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일본 첨단 반도체 제조를 중심으로 한 이번 파트너십은 양국 반도체 부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타이완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은 바이오테크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줄기세포 대량 생산의 혁신을 이루려 합니다. 이 협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년 6월 천재프 교수의 주선으로 타이완 일본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양측 공동연구 양해각서가 서명되었고 2022년 초에는 코로나19 이후 상호 방문 재개 및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원가 절감을 통해 현재 4천만 엔인 원가를 1천만 엔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제조 시간도 6, 8개월에서 1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성과를 발표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 최초의 세포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토대학 주도로 2006년 유도만능 줄기세포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야마나카 시냐 교수의 획기적 발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연구소가 설립되어 세계 최초의 유도만능 줄기세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첨단 공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 건설 중입니다. 또한 양밍자오 퉁대 바이오와 ICT 융합 경험을 통해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융합은 협력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줄기세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자랑하며 대만의 반도체 기술과 결합해 자동화 및 대량 생산 노하우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이는 효율성 증대와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줄기세포 생산의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TSMC는 2022년에 타오이안 자유무역구역에 1.2억 대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양밍자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설립된 이 프로젝트는 1,000만 히말라야 프로젝트 기부금과 스전룽의 산학협력 지원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줄기세포 생산의 도전 과제는 생물학적 변이와 환경에 따른 세포 변화 표준화 어려움, 일정한 성장 속도 유지 필요성, 기술적 한계, 그리고 과거 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줄기세포 연구와 생산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들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줄기세포 연구와 유도만능 줄기세포 세포 핵심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과 자동화 및 대량 생산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두 나라의 협력은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 융합 경험을 통해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기술과 자원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와 바이오 기술에서 협력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과거 컴퓨터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은 기술 라이센싱을 거절하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추구했습니다. 미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는 제한적이었으나 TI 에이서와 에이서 디스플레이 설립은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태도 변화는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글로벌 산업 트렌드는 과거의 수직적 통합에서 현재 글로벌 분업으로 변화했습니다. 일본의 독자적 산업 체제는 대만 컴퓨터 산업의 성공 모델로 이어졌습니다. 미래에는 국제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며 대만 일본 줄기세포 프로젝트가 그 예시입니다.
AI 진단 도구는 의사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며 로봇 수술은 정밀한 수술로 회복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3D 프린팅은 맞춤형 장기 이식의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의료 산업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협력의 의의는 산업 혁신을 촉진하며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줄기세포 치료의 대중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제협력 모델로는 타이완, 일본 협력의 성공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일본의 협력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협력은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혁신적인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실패는 조직 및 전략 실책, 글로벌화 부족, 기술 정체와 인수합병 방감, 과도한 기술 중심의 시장 대응 부족 때문입니다. 반면 대만은 유연한 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실패 원인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조직 및 전략 실패로 재벌 기업의 느린 의사결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둘째, 글로벌화 부족으로 경영자의 인맥 및 능력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셋째, 폐쇄주의로 기술 정체와 인수합병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넷째, 마케팅 경시로 과도한 기술 중심이 시장 대응에 부족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공정 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로직 IC 분야의 공정 기술은 40나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및 소재 강세로 반도체 장비, 실리콘 웨이퍼, 화학, 소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49%로 이미지 센서가 19%, 플래시 메모리가 17%,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주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성공 요인은 수평적 분업과 경제 구조의 조화입니다. 활발한 창업 문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지원으로 풍부한 창업 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대만의 독특한 인센티브 제도는 종업원 주식 배당을 통해 직원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 성장에 따른 혜택을 직원들과 공유합니다. 이는 창업 촉진과 산업 성장에 기여하며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은 대기업 중심의 전문 관리 체제와 장기 근속 문화가 특징입니다. 반면 타이완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활발한 창업 문화와 유연한 경력 이동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 차이는 각국의 산업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화 중심의 문화로 장인 정신을 중시합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대만은 민주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특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정밀기계에서 장기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꾸준한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학기술은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소재 산업은 고품질 소재 생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은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일본 산업은 타격을 받았고 높은 관세로 경쟁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미국은 전략을 변화시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했고 이는 대만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성장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산업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수용하는 원활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번창했습니다. 이 산업은 파운드리 모델을 최적화하여 수평적 분업의 효율성을 달성했으며 이는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공정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산업 구조 재편이 필요하며 대만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입니다. 타이완 반도체 산업은 기초과학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산업망과 결합해야 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강점을 활용해 취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일본은 정밀 기계와 장비, 소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대만은 파운드리 기술과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협력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기술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합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 간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합니다.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국제 표준 제정에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TSMC는 도시바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일본 반도체 제재 역사가 TSMC에게 재현될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현재 상황과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 그리고 TSMC의 미래 전망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TSMC의 전략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TSMC의 기술 이전 우려는 미국 투자로 인해 대만의 첨단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도시바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는 국가 안보 문제로 부각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TSMC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과거 일본 기업들처럼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했지만 현재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대만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편으로 끌어들인 동맹국입니다. 미중 대립으로 인해 중국은 엔비디아, AMD 등의 하이엔드 칩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TSMC의 중국 관련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중국 수출이 제한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높은 의존도와 수출 비중 40%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한 긴장과 미국 정부의 삼성에 대한 미국 내 공장 건립 요구는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경제 성장으로 세계 2위에 올랐고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기업을 육성하여 대응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며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TSMC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미국 IC, Integrated Circuit 설계 산업에도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는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으로 인한 압박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은 IDM에서 분업 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로직칩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실패했지만 대만 기업들은 TSMC와 UMC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 전문화 전략, 꾸준한 투자에 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와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은 파운드리에 집중하며 미디어텍 등은 직접 회로 설계에 주력했습니다. 40년간의 지속적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며 중국 수출은 10% 미만입니다. 이러한 매출 비중은 TSMC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며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TSMC의 주요 고객사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입니다. 이들은 TSMC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사와의 협력은 TSMC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만 해협의 긴장 상황으로 인해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 설립으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삼성과 인텔 등 경쟁사들의 파운드리 사업 강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TSMC는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지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여 글로벌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신규 분야의 고객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TSMC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SMC는 과거 일본 반도체 기업들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기술 경쟁력, 그리고 산업 내 위치 등을 고려할 때 TSMC가 도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타이완 해협의 긴장 상황은 여전히 TSMC에게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TSMC의 미래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전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상황의 안정에도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